안녕하십니까. 예천여고 진로교사 이영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취업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그 등록금이 보시면 연세대학교가 여기 9666129 보이시죠? 이거 이게 그 한 학기 등록금이 아니라 1년 등록금입니다. 그래서 계산할 때 여기 보시면 등록금을 이제 960만 원 잡고 곱하기 4년에서 3,84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주비, 생활비, 예비비 해서 다 합계를 하면 그래도 1억은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이 4년 대학생을 하는데 부모가 뒷바라지하는 이 돈이 뭐 작진 않죠. 그 다음에 국립대 경우에도 1년에 500만 원 이렇게 잡으면 이제 곱하기 4년에서 2천만 원이 있고 거주비도 40만 원 잡았고요. 지방이라고 가정을 해서 그래서 합계가 약 8천만 원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취업을 고려한 진로 선택이 엄청 중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제 계산 실수도 했고 여기에 좀 이유 취업이 왜 중요한가 근거 이거를 좀 더 설득력 있게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고 온 주제는 바로 그 97년에 있었던 IMF 사태입니다. 발음이 좀 이상한데 죄송합니다. IMF. 부모님들 다 아시죠? 예전에 어렸을 때. 예전에 부모님들 나이가 현재 1970년대 또는 1980년대에 태어난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아마 저도 여기 해당하고요. 저는 80년생인데 이때 1970년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금모으기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이 IMF 사태를 지금에 와서 이제 간단히 해석해 보면 이 사태를 이후로 우리나라 이제 중산층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중산층이라고 하면 이 당시에는 이제 아버지 혼자서 돈을 벌어오는 집이 엄청 많았거든요. 엄마는 이제 가정주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산층이 붕괴가 되면서 이제 직장에서 잘린 분들이 자영업 시장으로 많이 넘어왔고요. 그 다음에 맞벌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IMF 사태가 저한테도 영향을 끼친 것은 제가 이때 수능 점수가 제가 원하는 만큼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이렇게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3년 6개월인가 3년 7개월 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빚을 다 갚고요. IMF를 탈출했는데 좀 살만하니까 2002년에 카드 대란이라는 것이 터졌는데 이거 그 당시에 기억해 보면 이때가 이제 제가 2002년이면 군대를 제대하고요. 한일 월드컵 그때 일어날 때 그때죠. 이때 저는 이제 신용카드를 만들진 않았는데요. 제 친구랑 아는 지인들은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이제 소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솔직히 저도 잘 몰랐습니다. 뭐 뉴스도 솔직히 잘 안 보고 술 먹고 놀러 다니고 했겠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보시면 1998년에 63조였는데 불과 4년 만에 2002년에 622조가 되었죠. 그래서 카드 빚을 갚지 못해서 뭐 신용불량자라는 말도 생겼고요. 이 당시 신용불량자가 238만 명인가 해서 엄청나게 많아져서 사회적으로 무리가 일어났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했냐면 카드빚 하니까 작년 뉴스에 딱 이게 나오더라고요. 카드빚 우리나라 40조를 첫 돌파했다. 그 다음에 2002년에 들었었던 돌려막기 지금도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나라의 카드빚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가? 이렇게 뉴스를 보시면요. 잠깐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한번 하고. 잠깐만요.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옛날에는 2002년도에는 사람들이 가소비를 해서 카드빚이 늘어났다면 지금은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자영업자들이
가게가 운영이 잘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카드 빚을 내가지고 카드론으로 일단 급한 불을 끈 뒤 상환 기간이 돌아오면 또 다른 카드로 돌려막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저작권 문제 때문에 잠깐만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제 PPT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제 역사는 되풀이 된다. 제가 작년에 이 뉴스를 접하면서 섬뜩하게 2002년 있었던 이제 카드 대란까지 이제 찾아보고 그랬었는데, 잠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왜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100만 명이 넘는 자영업자 폐업의 시대가 이제 되었는가? 부모님들이 경제 상황을 저보다는 훨씬 잘 알겠지만, 잠깐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어떤 사태가 있었냐면 이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마스크 쓰고 가게도 못 들어가는데, 폐업 신고 숫자는 2021년, 2020년까지 이렇게 줄어들죠. 웃긴 게. 왜 줄어드냐면, 그 코로나 지원금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4인 가족은 100만원씩 받았고요. 25만원씩 쳐서 저희 집으로 5인 가족이니까 더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지원해서, 식당은 150만원, 그 다음에 목욕탕은 이제 집합을 못 하잖아요. 들어오지도 못하니까 200만원, 이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좀 지원금을 받았고요. 왜 이렇게 제가 기억을 잘 하냐면, 저희 부모님이 부산에서 이제 목욕탕을 지금은 안 합니다.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영업자 뉴스를 보고, 예천여고 학부모님들 중에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테고, 그 다음에 저희 집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영업을 했으니까, 저한테는 좀 남 얘기처럼 들리진 않습니다. 이런 뉴스들을 보고 마음이 좀 많이 안 좋죠. 많이 안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이런 현실을 좀 중요시하는 제 입장에서 부모님들한테 이런 자료들도 보여드리면서 제가 왜 취업을 강조하는지 이제 좀 설득하려고 이렇게 제가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 부모님들이나 저나 이제 IMF 또는 요즘에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이렇게 경제 상황이 많이 안 좋을 때는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보다는 오히려 예천읍에서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나마 그래도 그 타격이 좀 덜 하지 않은가, 도시보다는. 왜냐하면 우리가 경제 호황기 때는 이제 좀 그 농촌 쪽이, 시골 쪽이 수혜를 덜 입지만, 또 반대로 경제가 어려울 때는 우리가 도시보다는 좀 더 유리한 게, 농사 지시는 분들, 공무원 하시는 분들이 소득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런 그 예천읍의 자영업 시장은 지금 안 좋긴 안 좋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유지되지 않을까, 저는 좀 희망을 이렇게 합니다. 그럼 다시 좀 돌아올게요. 2020년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부에서 양적 완화라고 하죠.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래서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니까 제가 이렇게 자료를 2.5%, 5.2%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물가가 올라가고 소득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아파트 가격도 이 당시 올라가고 뉴스 많이 나왔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도시에서는 빚을 많이 져서 아파트 사고 대출금 갚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떠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소득은 그렇게 올라가지 않은 데 비해서 아파트 빚을 갖는 사람들도 있고, 자영업자들도 빚도 많이 늘었고, 그 다음에 가계 소득이 물가도 많이 올랐으니까 자영업 가게에 가서 쓸 수 있는 소득이 별로 많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2022년부터 자영업 폐업이 이렇게 쭉 상승했습니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2022년 딱 1월부터 이때부터 미국 금리가 쭉 상승해서 거의 5.5%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은 4.5%인데 미국에서 돈을 그렇게 빨아당기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쓸 수 있는 돈들이 별로 없고, 그래서 자영업 폐업이 이렇게 높아졌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자영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자영업이 폐업이 많아진 거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남일 같진 않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집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제가 1980년생인데 국어학번이고, 어렸을 때 한 3, 4살 때부터 제가 영화 국제시장 보셨죠? 저 여기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옷 만드는 미신 공장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어린이집 간 게 아니라 여기를 부모님 직장을 따라 다녔죠. 그러면서 여기 지금은 부산에 국제시장도 그렇고 사람들이 많이 적어졌는데 이 당시에는 정말 빠글빠글했거든요. 나름 여기도 번화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이 이제 그 옷 미신 공장을 다니다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해서 의상실을 차렸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제 의상실이 뭐냐면 이제 맞춤복이죠. 맞춤복. 부잣집 아줌마들 이제 옷 맞춰주고 이렇게 돈을 받는 그런 집이었는데 1990년대에 들어서게 되면은 백화점들이 생겨납니다. 백화점들이 좀 커져서 기성복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팔리게 되면서 이제 의상실이 잘 안 되겠죠. 그러면서 저희 집이 부산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노래방이 최초로 생긴 게 부산이니까 저희 집도 이제 노래방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노래방을 하다가 이제 망했습니다. 뭐 망한 사정은 이제 좀 얘기를 안 해드릴게요. 망했는데 이때 저도 이제 경제적으로 사람이 집안이 좀 망하다 보면은 이제 의기소침해지죠. 제가 좀 성격이 많이 내성적이라서 이때 영향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 노래방이 망하고 이제 저는 의기소침하고 그러는 와중에 저희 집이 이제 서면에서 부산의 서면도 이제 좀 번화가거든요. 지금 많이 죽었지만 롯데백화점 뒤에서 이제 숙박업을 합니다. 숙박업. 소위 말해서 이제 모텔이죠, 모텔. 저도 모텔 카운터 보고 고등학교 때 그랬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이 모텔 사업을 하면서 이제 집안 경제가 좀 살아납니다. 근데 제가 학창시절 때 왜 의기소침해졌냐면 이제 도시니까 이제 그 부모님들 옛날에 그 학창시절 기억날 거예요. 그 메이크업 많이 밝혔거든요. 학생 애들이. 그래서 그 청바지 게스, 뭐 겟뉴즈드, 뭐 인터쿠르, 필라 뭐 이런 옷 많이 입었잖아요. 이때 제가 정말 저 아직도 메이커 진짜 언더우드 사장님한테는 미안한데 그 언더우드 입다가 이제 애들한테 놀림받고 저는 그때 메이커도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살짝 의기소침해지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숙박업을 하면서 이제 집안 경제가 좀 살짝 살아났습니다. 살짝 살아나서 이제 메이커 사 입으려고 하니까 이제 대학교에 갔네요. 대학생들이 메이커 안 입었다고 놀리진 않잖아요. 집안 경제 살만하니까 딱 이래 되니까 좀 억울하기는 한데 뭐 그래도 집안 경제가 뭐 살았으니까. 그 나중에는 이제 목욕탕 하고요. 부모님들이. 그러다가 지금은 코로나 때 망해서 이제 목욕탕은 폐업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폐업하고 부모님들이 그래도 본인들 노후 자금은 있기 때문에 다행히도 제가 크게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저것 사람 사는 거 요즘에 관심이 많아져 갖고요. 노후 자금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세대 그 지금 제 방송 듣고 있는 부모님들 지금 얘기하는 거요. 이 부모님들이 사교육에도 돈 엄청 쓰시잖아요, 자녀들. 그럼 뭐 본인들 노후 자금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것저것 다 따졌을 때 애들이 대학교를 체험학습하러 갑니까?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본인들 경제적으로 자립이 가능하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진로교사로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1997년에 부모님들이 이제 IMF 사태 겪어보셨죠?
그 다음에 요즘에도 이제 2025년에 100만 이상의 자영업자 폐업, 자영업자분들 꼭, 유지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천연구 학부모님들 중에. 이렇게 우리가 겪어보니까 이게 장기간 경기 침체가 될 것 같다. 제가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인구 감소도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죠. 소비력이 감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차세대 산업. 우리한테 반도체 산업이 잘 되다가 지금 주춤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달러를 벌어다 주는 산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한데, 이게 지금 현재는 좀 물음표다. 괜찮을까?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학부모님 노후 자금이 얘네들 취업이 되냐 안 되냐 이걸로도 상당히 연관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또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제가 왜 취업을 강조하냐, 제대로 된 취업.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정년이 보장되고 지금 현재 물가로 초봉 3천만 원 이거 이하라도 됩니다. 뭐 교사라든가 그 다음에 교사 초봉 또는 구급공무원 초봉은 이거보다 좀 모자랄 수 있겠죠. 중학교는. 고등학교는 아마 이거 넘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초봉 3천만 원 이상. 근데 처음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경력이 쌓일수록 연봉이 올라가는 좀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친구는 제 방송을 들을 일이 없기 때문에 실명은 안 까도록 하겠습니다. B군이라고 할게요. 성이 배씨인데 이 B군이 저희 학교가 공부를 못했나 그래도 쟤랑 똑같은 학년이 의대는 한 12명 정도 나왔거든요. 인문계 고등학교입니다. 일반. 얘는 문과인데 고려대 경영학과를 나왔습니다. 99학번. 저는 99학번이고요. 똑같은. 그래서 이 친구랑 언제 만났냐면 35살 때쯤인가 이때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울산에서. 이 친구가 여기를 졸업하고 어디에 취직을 했냐면 울산의 현대중공업 이제 본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만다행히게도 이 친구의 부인은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울산에. 그래서 아들 둘이 놓고 잘 살고 있고요. 이 35살 때 만났을 때 저는 이 당시에는 이제 과학교사입니다. 지구과학 교사. 근데 저한테 이런 말 하더라고요. 영진아, 네, 아무래도 진로를 잘못 선택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하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당시에도 35인데, 나중에 본인 미래가 걱정됐나 봐요. 영진아, 현대중공업 인사팀에서 계속 일하다가, 여기서 잘리면 내가 어디 가서 일하노? 그러니까 경영학과라고 하는 게 이게 인사팀에서 근무를 해보니까, 다른 데서 써먹을 수 있는 전문성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만약에 공대를 나왔잖아요. 공대를 나오면 4학년 때 무조건 기사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제 동기 국악번 같이 자취하면서 살았던 무기재료공학과. 걔는 기사 자격증 안 딴 것 같아요. 걔는 없는. 그러니까 4학년 때 무조건 기사 자격증 1개. 많이 따면 2개가 싼 기사라고 하는데 이게 또 나중에 잘려나갈 때 이게 살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대는 조금 나은데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 아무리 좋은 대기업에 취업을 하더라도 이제 46살이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 잘릴 위험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교사로서 100% 솔직히 만족하지도 않는데 이 얘기는 나중에 좀 더 길게 하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뭐냐? 제가 애도 3명이고 와이프도 만나고 이렇게 가정을 이렇게 지금 유지할 수 있는 게 뭐냐? 제가 능력도 안 되는데 그나마 정년이 보장되는 저희 부모님이 특히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본인 자영업하는 집들은 좀 이해할 겁니다. 이렇게 아무리 돈을 현재 잘 벌고 있더라도 자영업이 안정되지 못한 어디까지 잘 벌지도 모르고 이렇게 불안정한 직군에 종사하시는 부모님들이 자녀한테는 야 니는 그냥 공무원 해라 뭐 공부 좀 잘하면 뭐 약사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사가 되었다고 봅니다. 저도. 그래서 근데 지금 저도 살아보니까 완전 또 교사가 만족된 건 아니지만 뭐 공기업도 있고요. 이거는 이런 정보들은 차근차근 하나씩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본인 진로가 확고한 사람들은 확고한 대로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창업을 목표로 하는 애들은 이제 창업을 하면 됩니다. 그걸 말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단지 이런 정보들을 알려주고 싶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시대에도 정년이 보장되면서 경력이 쌓일수록 연봉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웬만하면 좀 오라벨도 조금 있는 그런 곳에 취업을 해라.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서없이 오늘 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말하는 의도가 제대로 잘 전달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유튜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